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류경환의 국제평화뉴스 류경환입니다. 네. 수비력이라고 할 때 예. 보통 한국 언론에서는 뭐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대단한 것처럼 묘사를 해왔어요. 또 뭐 우리보다 사실 더 우월하다는 얘기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뭐 예전에는 로켓을 쏘면 다 걸린다 이스라엘 방공망에 뭐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 유행했었는데 예. 이번에 180기 중에서 예. 요격한 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90% 요격했다고 하는데 처음엔 기사 나왔지만 그런데 이란이 90% 우리는 성공했다. 어. 실제로 뭐 이렇게 이스라엘 현지 주민들이나 이스라엘 정부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영상 찍어 올리는 네. 거 보면 막 미사일 그 군이 화염을 부으면서 막 수십 개가 탄착하는 네. 영상이지. 그 저도- 영상이 무수히 나오죠. 네, 저도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게 되버린 예, 거죠. 몇십 개가 떨어지는데 한두 개 요격당하는 정도 예. 의 사진들. 그 다음에 90%를 요격했다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막 보복하겠다고 광분할 필요가 없죠. 네. 그냥 뭐 헤즈볼라하고 한이에 암살한 걸로 그냥 이란의 체면을 살려준 걸로 하고 덮어버리면 되는데 게다가 그 이번에 이 방공망에 들어가는 대공 미사일을 많이 소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1차 공격 때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용 요격용은 이제 그 다비드 슬링, 다비드 돌팔매 그리고 에로우 2, 3 요건데 그 아이언돔은 뭐 이렇게 그 가자 지구에서 오는 뭐 작은 로켓들, 작은 방사포 이런 것들 정도를 막는 거고 근거리에 저고도에 그래서 이제 이 다비드 슬링이나 에로 2, 3가 이제 그동안 그 워낙 그 1차 공격 때부터 재고가 많이 소진됐고 아이언돔은 지금 거의 뭐 재고 없는 것 같고요. 재고 없대요. 미국에서 계속 와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언돔도 미국 겁니까? 미제입니까? 아니 같이 만들 텐데 네. 주로 미국에서도 급하면 이렇게 재고가 떨어지면 네. 빨리 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얘들이 이제 가끔씩 2, 3주일 휴전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그 재고가 떨어졌을 재고 때 보충하려고. 빨리 수송기나 배로 실어 와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헤즈볼라하고 지금 뭐 그 하마스 그다음에 예멘 후티군하고 다면전으로 일상적으로 포격을 주고받으니까. 근데 시리아에 들어가서도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예, 그렇죠. 네. 시리아도 예멘군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언돔은 늘 바쁜 거죠. 재고 보충할 시간이 없고. 이제 이번에 200기 그 이란이 탄도미사를 때리면서 이제 그 아이언돔의 신화 그다음에 에로 2, 3의 신화가 다 깨진 거죠. 맞습니다. 90%가 단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 야, 이 방공망으로 막을 수 없구나 탄도미사일을 예. 구식이라도 그렇죠. 그걸 이제 절감한 사건이 하늘이 뚫려버린 거죠. 예, 절감한 사건이었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뭐 어디서 본 기사 그 글에 의하면 이번에 쏜 그 재래식 폭약 이 800km가 최대랍니다. 어디가요? 이란 쪽. 이 실어서 쏜 게.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는. 예. 왜냐하면 고폭탄도 아니고 예. 중량이 큰 핵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나마 피해가 그쪽 엄청나게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이제 구형 예. 15년, 20년 된 옛날 걸 구형 쐈으니까. 예. 훨씬 큰 게 따로 있습니다. 예. 최신형. 근데 문제는 예. 뚫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형에. 예, 구형에. 그럼 앞으로 정말 더 큰 탄두를 실어서 예. 쏜다면 그리고 이제 그 변칙 기동이나 종말 기동 능력이 훨씬 뛰어난 그런 걸 쏜다면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무방비죠.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이란은 어떻습니까? 수비력이. 한 최근 2, 3년 사이에 그 자체 방공망 레이더나 그 신제품들을 계속 그 공개하는 거 보면 상당히 뛰어난 수준에 도달한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또 그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그 위협을 하면서 그 러시아에서 긴급하게 그 일루신 76 수송기들이 계속 가요. 네. 거기에 아마 S400 같은 방공 당대 방공무기. 최강의 그 방공망 시스템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마 현지 그 운용 인력과 함께 같지 않을까 이 추정도 돼요. 네. 쇼이구 국방이 그 안보리 그 총서기가 서기장이 북에 갔다가
시리아, 이란 막단이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위기 시기에 예. 아마 그런 건 모종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리고 지하 요새. 지하 요새화가 예. 있고, 그러니까 땅속 깊이 요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공망도 상당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란은 결정적으로 미사일이 별로 없다. 거기를 타격할 만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자, 근데 마지막 변수는 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이 그 암묵적으로 승인을 해줘서 예. 뭐 진작에 핵을 약 90기 보유했다는 설이 있던데요. 그렇죠. 예,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에 예. 초에 추정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막판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네. 비행기도 못 띄우겠고 여름 받고 핵이나 쏴버릴까? 그래서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죠. 악마의 유혹에. 네타냐후는 이미 악마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의 학살, 지금 뭐 가자지구, 레바논 학살들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인류가 전부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낙인 찍었는데 미국에 이어서 80년 만에 다시 그 비핵 보유국을 핵으로 공격한다. 공격한다. 핵 전문국이 된다. 네. 그건 이제 이제 그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이 전략 그 동반장을 맺고 있는 우방국들이 봐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정말 그 이스라엘이 그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현대 핵탄두의 위력이 엄청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란 16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그 한국이라도 공격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아마 그 러시아도 어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쓸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란의 그 전통적인 그 미사일 전력,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그 이스라엘은 뭐 극초음속 날아가는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마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다. 너무 이란이 당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짐만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죠. 러시아의 정찰 자산도 그 핵기지하고 이스라엘의 그 제리코 그 중거리 미사일 이렇게 발사 기지를 아마 주시하고 있을 거고. 네. 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뭐 핵은 주머니에 있을 때 위력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란은 예. 그런 걸 따져 보니까 이스라엘의 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예. 안 쓸 거야, 쟤들은. 그렇게까지 미치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란이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핵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5일 날 그 지진이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서방에서 이렇게 자연 지진이냐 아니면 그 핵실험이냐 설이 분분한데 뭐 서방 언론들은 뭐 한 반반 정도 보는 것 같고. 반반. 근데 인도 언론에서는 무조건 핵실험이다. 핵실험이다. 여전히 없이 단일파로 네. 이건 자연 지진하고 이렇게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그 핵 개발 조짐은 많았죠. 그 동안은 이제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네. 이슬람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대량 살상 무기 우린 필요 없다. 우리 재래식 전력으로도 우리 평화를, 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계속 교시를 해왔는데, 네. 그래서 이게 법이죠. 이란 최고의 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초부터 어떤 이란 국회의원들이 슬슬 이제 공사석에서 우리도 억제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명을 어기고 하는데도 그럼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자꾸 이제 군부를 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호메이니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죠. 네. 이란 최고의 정신적인 지도자 수고하셨지만 그 이분의 손자가 며칠 전에 이제 이란도 억지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뭡니까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툭 끊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다 알죠. 그렇죠. 사람들은. 예. 그리고 문제는 그 이란의 그 일반 여론들도 시민들의 여론도 가지자. 상당히 커지고 있다. 네.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북도 가졌는데 예. 이미 선박 날린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뭐 핵 확산 금지 조약도 탈퇴해버리자.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또 어차피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란의 그 핵교리는 아마 아직은 그 바뀌진 않았지만 이게 여론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일설에는 뭐 이미 핵무기를 조금 소량이지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호사가들은 예, 10년 15년 전부터 예. 그 뭐
몇 개는 그냥 안전장치로 갖다 놨을 수도 있다. 이거는 미국도 유럽 5개국에 갖다 놨으니까. 100기를 갖다 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누가 뭐라는 놈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거의 없다. 그건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네, 여러 가지 네. 전략적인 억지력이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 두 국가를 넘는 차원에서 또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예. 뭐 지금 이스라엘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보복하겠네, 뭐 하겠네, 뭐 깜짝 놀라게 해주겠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둘 다 그러고 있죠. 이란, 이스라엘이 같이 세계가 놀랄 파괴력을 보여주겠다. 아니 막 그런 이제 헛소리 막 하고 왜 있는데. 맞았는지도 모르게 해주겠다. 그래 막 그런 거. 근데 네. 실제로 할 수 있어요? 뭐 심리전도 있으니까. 그냥 주댕이로 한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으면 위험한 게 워낙 그 사보타지 능력, 그다음 이란 내 오랫동안 심어놓은 어떤 첩보 자산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정보 자산, 그리고 전자전, 사이버 공격 이런 부분이 워낙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뭐 레바논 그 줄기태를 보듯이 그 이상의 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한 옛날에 그 핵시설 원심 분리기 그 오작동시켜서 파괴시키고 네, 그런 네, 경우처럼 네. 그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 이런 그 상상하기 힘든 큰 규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 문제는 그랬을 때 이란은 그 이상의 또 보복을 할 것이다. 파괴적인 보복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보복은 할 가능성이 물리적인 있다. 충돌은 이스라엘이 너무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지만 예.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예. 이 이스라엘이 위험한 것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막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적어도 이번에 미사일 쏠 때 군사기지와 모사드 기지만 썼단 말이에요. 200발을 쐈는데 한 명도 안 죽었죠. 네, 사람이 안 죽을 정도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미사일 파편 떨어져서 딱 재수없게 한 분이 죽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큰 파편이 뚝 떨어져가지고 완전 날벼락을 맞았는데. 네, 네. 어쨌든 최대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인 공격은 자제하는. 군사기지만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가장 정밀 타격. 네, 정밀 타격하고. 예.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해서 어린아이를 지금 대량으로 뭐 민간인들, 여성. 70%가. 네, 네. 그리고 부상자들 10,000명, 뭐 20,000명이 전부 사지가 없는. 네. 끔찍한. 그 삐삐테러도 뭐, 예. 뭐 무장대원만 한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들까지 다 민간인들도 무차별대로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게 터뜨리고 두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쪽이 우리 옛날 기억나시죠? 네, 네, 삐삐. 터지는 순간에 두 손이 날아가거나 눈이나 얼굴이 날아가니까 네, 네. 이게 그 안 죽어도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죠. 네. 가장 비인간적인.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그런 걸 응징을 못하는 게 참 예. 답답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짓을 이란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예. 그런 무차별적인 테러를 이란을 향해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예, 그때 확정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상 뭐 중동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연동돼 있다 다. 우크라이나, 중동, 예. 한반도까지 다 밀접하게 연동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지금 현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반제 자주진영의 이제 그 전 지구촌 전체 네. 지정에 관련된 거죠. 그 중동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긴장이나 안보 위협들이 높아가는 속에서 이제 그 미국이 원래 핵 전략 계획, 핵 작전 지금 다 바꿔버렸고 네. 그 조중러 성계 나라하고 동시에. 동시 전쟁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핵 교리를 강화했고 네, 핵교리 바꿨죠. 예. 네. 김정은 그 위원장은 만약에 원심 분리기 다 공개하고 공개하고 만약에 공격하면 핵을 사용하겠다. 예, 세계 최강의 핵 병기창이라는 표현을 썼고 예. 또 세계 최강의 과학 기술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중국도 44년 만에 둥풍 ICBM ICBM을 시험 발사했고요. 태평양으로 날려버렸죠. 네. 그리고 또 둥풍 51을 또 테스트한다는 또 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중러가 그 핵세력 강화를 동시에 하면서 이제 미국의 무모한 어떤 행동을 그 제어하기 위한 제어하려고 그런 했다. 이제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이란이 사실상 뭐 핵 기술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가지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핵을 이란이 가진다면 네. 실질적인 핵 코드가 생기는 거죠. 아, 4개국, 네, 4개국. 4개 나라, 조중러 이란. 조중러 이란. 예. 그게 이제 세계 그 지정학의
그 대전변으로 아마.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뭔가. 네. 예, 이런 지금 사실 미국이 조중로를 동시에 상대하겠다 핵으로 예. 이것도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안 되는데. 네, 말로만 이제 허풍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 얘기 듣고 조중로가 그래 그래서 미쳤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예. 강력한 압박 대응을 좀 하고 예, 예. 있거든요. 예, 실력으로 보여주고 실력으로 있는 ICBM 거죠. 쏘고 막 예, 이러면서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란까지 핵을 보유한다 그러면 예. 미국은 거의 이제 수세에 몰릴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흐름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예. 이스라엘 쪽에 불리하게 예.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도 이제 기술적으로도 네. 뭐 실제로 이제 아직 하마스가 1년 사이 건재하고 있고 네. 히즈볼라도 이번에 이제 지도자들이 다 죽었지만 10월 7일 1주년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또 이스라엘 공격을 하면서 건재를 과시했고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15만 개를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시리아도 지금 완전히 이제 살아난 상태이고 러시아가 지원하긴 했지만 네. 거기다가 이라크 미군도 이제 그 2년 내에 철수하기로 네. 얼마 전에 발표가 됐고 중동이 이제 저는 미군이 힘이 빠지는 거죠. 거기다가 예멘이 드론 그다음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홍해를 장악을 해버렸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나라들의 이제 저항의 축이 그 이란이 이제 며칠 전에 의회 법률 초안을 올렸죠. 이 저항의 축 그 7개 전선 나라들을 다 묶어서 그 저항 그 이제 협약을 맺자.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헬 동맹처럼 이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같이 하고 이 작전도 같이 하고 테헤란의 그 연합사령부를 두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작전도 동시에 실행을 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자라고 법률 그 초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가시화되면 엄청난 또 네. 충격파가 그러네요. 올 수도 있는. 이란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 3회초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상황이면 예. 이게 인류 전사나 지정학에서 지금처럼 그 주변 뺑 둘러서 7개의 그 적들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저 작은 나라가 네. 그 아무리 그 초강대국 미국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예. 돈과 무기를 계속 지원받으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인심을 잃은 상태에서 네.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 건국할 때 그 중동 전체를 다 먹겠다는 대이스라엘 계획 다 끝났고 그다음에 그 두 국가 해법도 이제 끝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끝났죠. 예. 그리고 중동 국가들하고 뭐 사우디하고 그 수교하고 화해해서 잘 살아가자던 아브라함 예, 협정 그것도 끝났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참 갈 데가 없는 상당히 깝깝한 상태. 사실 뭐 그건 뭐 비난 그 이스라엘이 자초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너무 죄를 많이 쌓아. 모든 기회를 다 박차고 예.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결국 이 전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예. 심지어는 뭐 국가 소멸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미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네.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차라리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남한의 6배 면적. 네, 땅이라도 큽니다. 땅이라도 크고 자원이라도 많죠. 네. 물론 뭐 지금 해외 자본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뭐 그 좁은 땅에 그렇죠. 그 주위 그 아랍계 국가들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하고 화해하고 서로 이제 좀 그냥 반 정도씩 나눠서 옛날 그 67년의 국경 기준으로 그 화해하고 살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했는데 네. 1년 사이에 너무 다시 죄를 더 많이 지은 거죠. 안타까워요 그게. 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뭐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동안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이? 자, 근데 이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트럼프가 사실은 오락가락하죠. 이 전쟁에 있어서는 대체로 반대 입장인 사람인데 예.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지 유대계랑 뭐 엄청난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트럼프가 상당 정도의 현실주의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입장, 태도 이런 것들. 아유 참 어려워요 이게. 네, 그 트럼프도 2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미국 내 어떤 주류 기득권층 중에 핵심인 그 유대계들의 유대계. 어떤 자본이나 선전 여론 홍보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이란의 핵을 뭐 공격해야 된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서 뭐 나중에 나토 해체하고 뭐 800개 미군 기지 빼오고 뭐 네. 전혀 결이 다른 얘기들을 동시에 하니까 그러니까요.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 그렇다. 예. 그게- 그런데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도친개찐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그 네오콘 그 상층 군사목합체나 또 우리가 얘기하는 딥스테이트 네. 이런 주류보다는 조금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또 향후 안보 구도를 위해서는 그나마 트럼프가 조금 낫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뭐 당선 가능성도 트럼프가 좀 더 있고 조금 앞서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막판에 몰렸을 때 예. 그나마 현실을 인정하고 예. 뭐 후퇴할 수 있는 사람은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로 본다 이런 얘기시죠. 해리스는 일단 뭐 아무 철학도 없고 진짜 이상한 사람. 해리스는 시키는 대로 할 거고 예. 네오콘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예. 이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간의 전쟁이 뭐 중동전으로 비화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주변 7개국과 싸우고 있으니까 예.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석열이 혹시 파병하러 보낸다든가 또는 뭐 이스라엘에 자유한다든가 이런 짓을 할 가능성 없어요? 어쨌든 뭐 미국이 누차 말씀드리면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 네. 군사 동맹을 완성하고 계속 그 돌격대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윤석열의 운명이 아마 저는 뭐 다 연동돼 있지 않을까. 엮여져 있을 것이다. 초연결돼 있지 않을까. 그 이스라엘이 지면 윤석열한테도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오늘 윤석열 뭐 서울에서 지지도가 17%. 네. 진작에 단약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근데 우리 태극기 부대라고 하잖아요. 그 노인들 부대. 이분들이 시위할 때 보면 이스라엘기 들고 나오거든요. 예. 이분들은 노인 부대라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도우러? 그분들은 참 이 부적 같아요. 부적. 일생을 껴안고. 그래서 이게 뭐 논리나 상식, 합리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러실까 이해하기에는 뭐라고 참. 근데 하여튼 뭐 한국의 극우 세력은 이스라엘도 뭐 미국이랑 똑같은 나라를 취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 세대가 끝나야 그런 이제 끝나지 않을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미국이 결국에는 뭐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동 문제는. 이 패권 추락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로 보이는데 가속도가 붙을 이런 것이 한국의 국민들한테 한국인들에게 주는 충격도 예. 상당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중동 사태는 중동 전쟁은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